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허생전의 주요한 장면을 위주로 내용을 다시 되짚어봤고, 오늘은 선생님이 숙제로 냈었던 거 있었죠. 허생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변 씨한테 일단 제일 먼저 돈을 빌려서 수입이 있었죠. 그래서 허생이 변 씨한테 빌린 돈은 얼마였어요? 맞아요. 1만 양이었죠. 1만 양인데 이제 한 양을 5만 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얼마였다? 5억이나 되었어요. 처음에 막 1,000만 원, 1억 이렇게 빌려준 게 아니라 이 변 씨가 5억을 그냥 한 번에 빌려준 거예요. 엄청난 그 부자였던 거였죠, 당시에 진짜로. 그 다음에 안성과 제주도에서 번 돈은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막 따로 얼마씩 벌어져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그냥 합쳐서 계산하라고 했었죠. 거기 보면 30만 양을 벌어가지고 그 도둑들을 기다리면서 배에 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30만 양 1억이 5억, 1만 양이 5억이니까 30만 양은 얼마예요? 150억이었겠죠. 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5억에서 150억을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장기도에서 이제 도둑들 2,000명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갖다 팔지? 장기도로 가져가서 이것들을 팔죠. 이때는 그냥 30만 양이 아니라 은 한 양은 삼평통보 4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신사임당 한 장 뭐 이런 것처럼 은 한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구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은 얼마였다? 100만 양을 벌어들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얼마였지? 지금 환산으로 하면 2천억인 거죠. 그래서 2천억을 딱 벌어들이고 허생이 뭐라 그래요? 와,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의 조그만 시험은 2천억을 벌어들이는 거였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합계 5, 150, 2천 하면 2,155억이 되는 겁니다. 이 수입이 2천억이라니, 와,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지출을 얼마나 있는지 또 따져볼 텐데, 도둑들한테 100냥씩 준다 그랬죠. 너네가 여자 한 명과 소 한 마리를 데려오면 내가 한 명당 100냥씩, 아니 처음부터 조건이 그거였지. 100냥과 여자 한 명과 소 한 마리 이렇게 데려오는 거. 그때 소비한 돈이 10만 냥인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0억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도둑들을 위한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그까지만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는 이 양식을 마련한다고 20만 양을 썼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마지막에 남은 돈을 계산할 때 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얼마였어요? 100억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버린 돈이 있었죠. 이 2천억 버린, 이때 은 100만 양을 벌어가지고 이 바다에 반절 버려버리죠. 50만 양. 은 50만 양을 얼마예요? 2천억의 반이니까 1,000억이 되는 거겠죠. 바다에 그냥 1,000억을 갖다 버린 거예요. 왜? 조선에는 2천억이 있어봤자 이걸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조선에도 2천억 가지고 자꾸 말이 꼬이네요. 조선에서도 많은 돈을 제대로 쓸만한 데가 없는데 이 빈 섬에서 2천억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반절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쓰는 돈은 1,150억이었던 거죠.
2155억에서 1150억 빼면 얼마예요? 약 1000억 정도 남았던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 이제 은 50만 냥 중에 은 40만 냥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은 10만 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남은 은 10만 냥, 은 10만 냥은 얼마예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0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빌렸던 돈은 이제 1만 냥이었는데 변 씨가 200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을 빌렸는데 200억을 갖다 주니까 변 씨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너무 많아서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나는 5억 빌려준 거에 이자 10%만 이자 10%도 사실 어마어마하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 10%만 받으면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제안한 돈은 5억 10%니까 5천 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배를 지금 빌려준 거예요. 5억이라고 치면 뭐 40배를 이 사람이 넘게 빌려주려고 했던 거였죠. 아니 갚으려고 했던 거였죠. 엄청난 사람이죠. 이 변 씨도 역시 자기는 그냥 별 그렇게 생각 없이 호기롭게 빌려줬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엄청난 돈이 다시 돌아온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 허생이 사실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허생이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들였을까?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바다에 갖다 버렸을 리가 없겠죠. 거기서 얘기하죠. 변 씨가 나한테 이걸 봐,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다시 가져가라 하니까 나를 지금 장사치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장사치가 아니다. 나는 나의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허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생의 목적은 첫 번째, 이 사람은 돈을 2천억 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 시험은 이 당시 조선에 뭐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이 아닌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자기의 뭔가 능력을 증명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독서를 10년 동안 하기 위한 목표는 양반으로서 이 사람이 양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양반이 먹고 자고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 글 읽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람이 처음에 목표 세웠던 이것은 이제 양반이라는 이런 지식인 계급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런 지적 노동으로서의 이런 필요성을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다. 10년 정도는 채워야지 뭘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냥 당연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10년은 끝까지 못 채웠지만 7년 동안 독서했던 것이 자기의 모든 그런 능력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독서를 통해서 나의 지식인으로서 그냥 이건 당연한 능력이다 라는 걸 난 갖추고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쌓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번, 3번, 4번이겠죠. 첫 번째, 변실한테 돈을 빌려서 안성과 제주도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죠. 이때 과일이랑 말총을 독점을 해가지고 이제 사재기, 뭐 매점 매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에요. 왜? 조선 안에서는 나라의 수레가 다니지 않고 국외로는 물자가 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선의 빈약한 유통 경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7년을 공부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판하고 싶었던 건 뭐지?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실컷 해놓고 막 관직에 나가도 결국에는 나라 살림에 매우 무지했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지배계급. 양반이란 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냐 하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속속들이 이런 나라 살림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나라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경제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빈섬에 들어가서 도둑들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그죠? 이때 벌어들인 게 얼마예요? 이때 100만 냥 벌어들였으니까 2천억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처음에 빈섬에 우리는 보통 아주 뭐 똑똑한 사람이나 뭐 아주 돈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도둑들을 데려갔었죠. 이 당시 나라에 왜 도둑들이 많다 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막 세도 정치 알죠? 마지막에 조선 말기에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이익만 취하느라고 백성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계속 세금을 늘리고 점점 못 살게 구니까 이건 뭐 참다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던 거였어요. 이 도둑이 발생하면 이런 백성들은 더더더더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이 도둑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이 도둑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였죠. 그래서 허생은 그걸 마련을 해주고 돈도 주고 가족들 데려와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땅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덕은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도덕 발생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벌어들였냐. 장기로 가서 많이 팔았어요. 일본의 영토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라도 곡식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그때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농사만 짓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지? 그렇지, 국제무역. 우리가 나라 안에 수레가 안 통한다 했죠. 그것도 문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트고 다른 외국과 이제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한 이 허생이 지적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허생은 지역, 빈섬이라는 이렇게 작은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기본적인 이런 운영 능력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은 충분하게 내가 건사해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땅은 너무 좁고 내 뜻을 펼치기엔 난 아직 덕이 부족하다 하면서 조선으로 다시 나가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게 뭐예요? 당시 어영대장이었던 이완을 만납니다. 이완이랑 변씨 부자는 이 당시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었고 다른 것들은 이 박지원이 지어낸 거겠지만 이 당시 이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영대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들었겠죠, 사람들이.
이때의 나라의 큰 과제가 뭐야? 북벌이었어요. 청을 정벌하자. 왜냐? 청에게 우리가 너무나 큰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갚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완이 이제 물어보죠. 이 사람도 아주 높은 대장이었는데 이런 걸 뭐 물어봤다는 것 자체는 참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그 막 밖에서 이렇게 높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려줍니다. 내가 계책 3개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너네가 맨날 뭐 청을 정벌해야 된다 정벌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첫 번째 아주 내가 괜찮은 제갈공명 같은 인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인조를 등용해라. 임금이 상고 처리하게 하면서.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명나라 후손들을 한테 대우를 해줘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진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 그냥 의리 지키는 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명나라가 뭐 혹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큰 눈을 가지고 멀리까지 내다본 거였겠죠.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청을 무찌르려면 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청에 우리나라 유학자들 그러니까 유생들을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됐던 그런 성공 사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박지원은 북학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정쟁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이완 대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죠. 도대체 사대부들은 어떤 놈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명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고 그 청나라로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안 됐냐 하면서 이 지배 계급 양반들의 위선이 뭐예요? 선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나 우리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우리 청나라 정벌해야 된다. 우리한테 이런 치욕을 줬으니까 우리가 되갚아야 된다. 말만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정벌을 하고 싶으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청을 무찔러야 돼. 왜? 우리는 뭐 명나라는 우리 아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 국제적인 이런 큰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국가 운영 능력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나는 계책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거였죠. 하지만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허생은 마지막에 자취를 감추죠. 그게 여기서 안타깝게도 왜? 이 허생이 알려준 이런 방법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조선의 양반 계급이 이미 너무나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허생은 사실 조선에서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였지만 위험한 그런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생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박지원은 이 허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랬죠. 조선 사회에서 마땅히 양반들이 마땅히 이 당시에 보여야 했던 그런 탁월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당시 양반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적으로 나라에 대한 안목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이 없었는데 허생은 이 양반 계급이 갖춰야 되는 이런 탁월한 경제 운영 지식인 능력 당연히 갖춰야 되고 이걸 통해서 경제를
알아야 되고 지역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게 참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한계였고.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이 허생이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박지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조건 이게 진짜 정답이지 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있는데, 왜? 이 허생의 주장은 사실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들이에요. 경제 구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지원은 신분이 뭐였죠? 박지원도 역시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의 주장은 실제적으로 조선을 위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의 계급 질서를 무너뜨리자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무리 허생이 지금 그 막 도둑들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을 뭐 이렇게 구제해주고자 돈을 많이 쓰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너나 나나 둘 다 평등하다 하면서 이런 양반들이 잘못됐으면 이 양반 계층에 대한 이런 뭔가 거시적인 시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그렇지만 양반의 이런 단점을 제대로 고치고 해서 결국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라 라는 게 이 허생, 즉 박지원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자. 글씨 엉망이네. 무너뜨리자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북벌을 아무리 성공해도 청나를 못 지른다 해도 이 근본적인 양반과 평민과 천민이 나누어져 있는 이 신분 계층이라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박지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제 허생은 과연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만약 있다면 우리가 이런 허생 같은 인물을 등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등용해야지. 아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 질서를 깨뜨리자라는 말을 못한다. 그냥 이 위의 계층을 제대로 가리키고 이 사람들이 뭔가 바뀌면 이 나라 전체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조금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선생님이 그 구글 설문지로 올려놨을 텐데요.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가지고 쓰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허생을 이제 도망가지 않고 허생 영의정으로 이제 부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완 대장도 막 이야기하고 뭐 편씨도 설득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허생을 등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이유, 요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구해가지고 그런 이 허생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그 사람의 의견을 구해서 이제 근거를 두 가지 작품에서 찾아가지고 이 허생을 등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서 한번 써보는, 자기 생각을 써보는 그걸로 과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바로 확인하고 써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의 과제도 다 제출 꼭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고생했어요.